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글로벌 셀러 창업연구소 안수환입니다. 오늘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께 글로벌 셀러 창업뿐만 아니라 새로운 창업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그 시장이 어떤 건지, 그런 창업 아이템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종종 마련해서 여러분께 새로운 창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그 첫 번째 손님을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열정정보 김영진이라고 합니다. 카드 단말기 포스기를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카드 단말기요. 네, 새로운 아이템입니다, 여러분. 생소하시죠? 카드 단말기라고 하면 흔히들 이야기하는 그 저희가 식당이나 어디 갔을 때 카드 긁을 때 그 기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그런 창업을 하게 되셨죠? 저는 원래 LG U 플러스 기업 대리점에서 이제 근무를 했었는데, 그래서 신규 오픈하는 곳에서 인터넷 설치를 하니까 그래서 다양한 업종의 대표님들을 만났어요. 서로 협업을 하려고. 뭐 간판, 인테리어, 정수기, CCTV, 카드 단말기 등등등등등. 근데 그 중에서 카드 단말기 하시는 분들이 영업을 가장 잘하셨고 가장 또 소개도 많이 해주셨고 그래서 그때 카드 단말기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 중에서 몇 분이 어차피 인터넷 영업을 계속 할 거면은 카드 단말기를 직접 해라라고 이제 팁을 주셔가지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은 이커머스, 특히 온라인의 판매를 주력으로 관심 있는 분들이 보시기 때문에 오프라인 영업에 대해서는 생소하거나 어려울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분들께 다양한 돈 벌 수 있는 아이템을 공유하려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는데,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보면 카드 단말기 영업을 하려면, 창업을 하려면 창업 비용, 보증금 등등의 어떤 조건들이 까다로운가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 무자본. 네네네, 무자본. 10원 한 장 들어가지 않고요. 영업력만 있으면 가능하고, 쉽게 말해서 카드사가 있고 벤사가 있고 저희 벤 대리점이 있는 건데 벤사랑 계약을 하면 됩니다. 벤사는 13개 정도가 있고요. 그 중에서 원하시는 벤사에 연락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 벤사에서 이제 처음 계약을 할 때는 보증보험만 끊으면 돼요. 보증보험료만 내면 뭐 몇십만 원 정도만 있으면 바로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와, 그럼 뭐 온라인 창업이랑 똑같네. 무자본이니까 일단은. 온라인 창업은 무자본이지만 마케팅을 뭐 온라인에 해야 되는 것처럼 이제 카드 단말기도 오프라인에 영업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그 오프라인 영업을 할 수 있는 본인만의 어떤 자질이나 어떤 사람 만나는 걸 두려워하지는 않아야겠네요. 어떤 성향들이. 아무나 할 수는 없겠군요. 얼마나 되셨어요, 하신 지? 저는 한 4년 반 정도 됐습니다. 해외 부신이 영업하기 어려우시죠? 근데 저는 원래 영업을 했던 사람이고 영업을 좋아해서 저는 인생 영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러면 카드 단말기도 하나의 새로운 창업 아이템으로서 봤을 때 무자본이어서 좋고 본인이 영업 능력이나 영업 마인드가 있으면 누구나 도전해볼 만하다. 그러면 영업에 대한 본인 컨셉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특정 시장이라든지 영업 방법이라든지 아무나 막 들어가서 카드 단말기에서 이러진 않을 거잖아요. 대표님만의 어떤 영업 전략 또는 마케팅의 어떤 대상이 누가 되실까요? 저는 우선은 제 주 타겟은 병원. 병원. 병원을 저는 가장 선호하고 있고 피부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같은 그곳에 가면 우선은 의사분들을 바로 만날 수가 없으니까 간호사분들을 만났을 때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게 뭔지를 생각을 하고 그걸 먼저 이제 제공을 하면서 이제 말을 나누죠. 병원 전문으로 타겟팅을 해서 영업한다는 걸 들어보니 혹시 이 수익 모델이 카드 단말 수익 모델의 기계를 파는 것보다 그분들이 긁었을 때 결제 금액의 일정 부분이 수익원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 객단가 높은 분들을 타겟팅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온라인으로 팔면 생각하면 타오바오에 10,000원짜리 팔아서 많이 팔 거냐, 아니면 명품 팔아서 팔 거냐, 뭐 이런 차이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결국 대표님은 여러 가지 업종 중에 물론 뭐 식당 이런 데도 하시겠지만 뭐 누가 하겠다고 하면 말리진 않겠지만 주로 직접 타겟팅을 해서 마케팅하는 곳은 병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어떤 마케팅 이론 중에 시장을 세분화할 때 주 타겟팅이 이제 어떤 병원을 주로 하시는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의사들 많이 하세요? 병원 영업은 어떻게 하세요? 제가 바로
뭐 의사분들 만나기는 어렵고요. 네네네. 저는 이제 뭐 모임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서 모임에서 이제 소개받는다든지 아니면 기존 의사 선생님들이 소개를 해주신다든지 상담 실장님들이 소개해 주신다든지 네. 대부분 다 소개가 대부분이에요. 네네네. 그러면 대표님처럼 전업으로 어떤 다양한 인적 네트워킹을 활용해서 병원이나 이런 고가 병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소개받아서 할 수도 있지만 혹시 영상을 보는 분 중에 부업으로도 혹시 가능할까 이런 분이 계시거든요. 네. 혹시 가능한가요? 제가 부업으로 시작을 했어요. 제가 LGU 플러스 회사에 근무를 하면서 네. 신규 영업을 계속 하니까 네네. 카드 단말기를 이제 부업으로 시작을 한 케이스입니다. 네. 그러면 부업으로 하겠다면 그럼 벤사랑 계약할 때 조건들이 까다로우니까 안 해줄 것 같고 그때는 이제 저처럼 단말기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의 이제 밑에 딜러로 딜러. 네네네. 그러면 부업을 하고 싶으면 대표님한테 연락을 해서 딜러로 부업하고 싶어요 하면 되고 네 맞습니다. 되나요? 네. 그러면 혹시 부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다가 대리점 어떤 영업사원으로 뭔가 계약을 한 다음에 시간 날 때마다 주변에 가서 알려서 영업을 하고 설치는 대표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오케이. 그거는 더 깊이 있는 얘기지만 어쨌든 전업으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어떤 딜러로 계약을 해서 부업으로도 할 수 있다. 자, 그랬을 때 수익 모델은 정확한 금액을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결국에는 한 번만 영업해서 깔아놓으면 그 매장의 매출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를 받는 개념인 거죠. 계속 영원히 그 매장이 망할 때까지. 와. 이게 요즘에 제가 저희 커뮤니티에서 얘기하는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 만들기라는 프로젝트인데 흔히들 생각해보면 핸드폰 대리점이나 카드 단말기나 어떤 통신료에서 받거나 카드 단말기 긁은 금액에서 받는 거는 비슷한 거네요. 약간 다른 건 핸드폰은 제가 알기로는 보통 사람들이 2년, 3년마다 자주 바꾸잖아요. 그렇죠. 인터넷도 많이들 바꾸죠. 왜냐면 현금 지원을 많이들 해주시니까 혜택도 많이 있고. 네네네. 카드 단말기는 제가 아무리 영업을 해도 30년 동안 쓰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게 좋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새로운 거를 또 신규 창업자들한테만 가는 게 아니고 기존 거 가서 바꾸라고 영업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하시는 거죠? 기존에 쓰시는 분은 병원에 쓰시는 분들이 저희께 더 좋으니까 이걸로 하세요라는 영업도 하시는 거죠? 신규가 아무래도 쉽기는 한데 그래도 기존에 쓰시던 분들을 이제 니즈를 건들면 불편한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걸 공략을 하면 여기는 이제 기존에 이제 깔아놓은 매출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제 매출이 빨리빨리 올라갈 수가 있죠. 소비자 생각에는 그냥 카드 단말기는 다 단말기지 카드 단말기 회사마다 또는 회사 뭐 영업하는 대표마다 약간 어떤 차이가 있나요? 어떤? 엄청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기존에 쓰시는 분인데 그분들 걸 바꾸기 위해서 대표님만의 어떤 장점이 몇 가지를 셀링 포인트가 있을까요? 어제 계약 연락이 온 분이 있는데요. 네네. 그분은 제가 거기 을지로에 있는 치킨집이에요. 치킨집. 장사가 정말 잘 됩니다. 네. 제가 거기 손님으로도 많이 갔었고 네네네. 한 10번 이상 갔어요. 네네. 가서 몇 번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거기는 그 포스기 하시는 분이 대표님이 친구예요. 그래서 32년 동안 쓰셨어요. 네네네. 이런 분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바꾼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32년 된 친구가 관리를 안 해준다. 지금 포스기가 당장 매출이 안 맞아서 매출이 많은 곳인데 매출 정산을 매일 퇴근할 때마다 해야 되는데 정산이 안 맞는데 좀 한번 와서 좀 봐달라고 했는데 2달 동안 오지 않았어요. 당연히 이런 분들은 바꾸죠. 32년 된 친구도 중요하지만 당장 오늘 하루 내 매출을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를 안 해주니까 그럼 그 세세한 서비스로도 고객들을 감동을 시켜서 바꿀 수도 있군요. 4년 정도 되는데 매출은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건수?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영업을 많이 하셨겠지만 제가 설치한 곳에서 한 달에 일어나는 건수는 지금 한 18만 건 정도. 한 달에요? 네. 건수로? 네. 와.
단말기를 오래 하신 분들은 곱하기 0을 2개 정도 더 아, 그래요? 180만 건, 1800만 건, 2000만 건 그분들은 이제 기업 회장님 분들이고 네네네. 저는 온라인으로 계속 블로그나 유튜브나 카페나 인스타를 했지만 대표님은 오프라인에서 사람을 만나면서 계속 본인이 하는 일을 알리면서 네. 그렇게 하셨네요. 카드 단말기 사업 창업의 장점. 장점 첫째, 처음 시작할 때 돈이 들지 않는다. 네. 둘째, 리스크가 없다. 네. 전 이 두 개만으로 뭐 가장 큰 장점이죠. 이 두 개만으로도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만큼 그냥 단말기를 하나 영업하면 단말기 한 개 사서 깔면 돼요. 네네네. 뭐 재고를 둘 필요도 없고 네네네. 사무실도 필요 없고 창고도 필요 없고 여직원도 필요 없습니다. 혼자 시작해도 돼요. 네네네. 그리고 쌓이는 영업이라는 거. 그렇죠. 네. 저는 이게 가장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해요. 제 그 말씀할 때 공감할 때 제가 글로벌스를 하기 전에 보험 영업을 3년 했었는데 이번 달 영업하는 게 다음 달 월급이에요. 이번 달 영업을 안 하면 다음 달 월급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피가 말릴 정도로 영업만 했었는데 늘 꾸준한 커미션을 원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때 카드 단말기 영업을 제가 했었어야 되는데 다행이네요. 그러면 그때 이렇게 쌓였으면 와 엉망했겠네요. 제가 말씀 안 한 또 하나의 장점 중에 하나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대표님이 원하는 스케줄을 짤 수 있지 않냐. 아닙니다. 그건 또 아니에요? 그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 단점이에요? 부르면 가야죠. 아, 그렇죠. 그거 그렇죠. 부르면 가야죠. 당장 망가져서 점심시간, 저녁 시간에 밤 장사 하시는 분들 당장 망가져서 급한데 네네. 그렇죠. 전화 받고 전화상으로도 해결되지 않으면 가야죠. 고객 관리에 이슈가 있군요. 눈은 알수록. 하지만 그런 이슈가 없으면 어쨌든 좀 스케줄을 본인들이 관리할 수도 있고. 네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단점이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어려운 점은 아까 말씀하신 360일 어디 못 나가고 언제가 더 나을지 모르니까 장기 여행 같은 것도 못 가고 그런 어려운 그건 이제 직원분이 지금 현재 저는 이제 여직원 한 분, 남직원 한 분이 있어서 네네네. 저랑 같이 이제 셋이서 스케줄 공유를 해서 이제 휴관을 할 수가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근로자의 날 같은 날 근로자의 날 저는 근로자가 아니니까 그런 날 이제 긴장하고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조금 힘들죠. 네네. 제가 온라인만 하다 보니까 몰라서 그러는데 카드 단말기 창업 시장도 그 경쟁이 치열한가요? 너도나도 막 하려고 하고 이러나요?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그 13개 벤사가 있는데 벤사랑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어떤 벤사는 시작하자마자 뭐 5만 건을 갖고 와라. 이러면은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 5만 건이 없잖아요. 그래서 벤사를 잘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고 아니면 저희와 같은 대리점, 딜러로 시작을 하셔도 상관없고요. 근데 딜러로 막 하겠다는 데 많아요? 네. 많아요. 그러니까 딜러가 조금 광범위한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세무사님이랑 저랑 협업을 해서 세무사님 소개해 주시고 제가 이제 설치 관리를 다 하고 뭐 수익을 쉐어한다든지 그런 식도 가능하고 그래서 설치 관리는 제가 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설치 관리까지 다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이제 딜러분들이랑 이제 조율을 하기 나름인데 딜러분들은 뭐 제가 막 공개 모집하는 건 아니지만 아름아름 소개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협업 모델도 하나의 딜러에 포함되니까. 그러면 요즘에 앞으로의 세상은 이제 어떤 재고를 쌓아놓거나 큰 리스크가 있는 것보다 이렇게 무자본으로 하고 싶은 창업 아이템이 많이 찾는데 그 중에 오늘 들어보니까 저도 딜러의 아이디라고 하나 딜러의 권한이 하나가 있으면 기억하고 있다가 모임이나 뭐 다른 쪽에서 소개받을 때 좀 그때그때 얘기하면서 용돈벌이로 부업으로 딜러를 하는 사람도 있겠고 아까 말씀하신 세무사나 뭐 어떤 업체를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분들이 콜라보도 이제 예전에는 단순 소개만 했지만 그게 본인가 딜러가 돼서 수익 쉐어를 한다면 적극적으로 소개가 나올 수 있을 때니까 이제 그런 분들도 많이 있겠네요. 이제 정리를 하면 카드 단말기의 시장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오프라인 매장 카드 단말기 쓰고 있기 때문에 많지만 자기만의 고객을 데려오는 거랑 신규로 영업하는 거 이 두 가지의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고 그 중에 하나의 컨셉이 병원 쪽. 그 이유는 단가가 높으니까. 두 번째, 망하지 않습니다. 병원은. 식당, 카페, 뭐 치킨집은 잘 망하지만 병원은 제가 5년 가까이 하면서 한 군데 봤습니다. 병원은 망하지 않아요. 네네네. 포지셔닝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처음부터 전업으로 뭐 대표님처럼 단말기는 하나 어려울 것 같고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은 부업들을 많이 찾고 계시니까 부업으로 하고 싶은 분들에게 이 카드 단말기의 어떤 부업 딜러로서의 이런 장점, 뭐 조언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정성 있게 한 분 한 분에게 다가가면 그분들이 저희에게 이제 영업사원이 되어서 많은 소개를 해주시고 있고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하신다면 금방금방 성장하셔서 많은 부를 축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혹시나 저 그거 한번 카드 단말기 딜러로 좀 하고 싶은데 대표님께 상담 요청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너무 좋죠. 환영입니다. 지역 상관없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정리해서 첫 번째 시간으로 새로운 창업 아이템 중에 카드 단말기라는 아이템 시장에 대해서 공부해 봤고요. 혹시나 전업보다도 가볍게 활동적으로 영업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아래에 대표님 연락처를 남겨놓을 테니 혹시나 창업에 대한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글로벌셀 창업연구소로 통해서 소개로 연락했다고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여러분께 종종 새로운 창업 아이템에 대해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